자, 잘 쉬셨죠? 네, 토지 등록부터 해서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이쪽부터. 토지 등록에서 먼저 나온 것이 1번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에 최초로 토지 등록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최초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게 돼 있고, 등록하는 토지는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은 최초로 누가 하실 것?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점이 그 이후 문제인데, 등록한 이 이후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바뀌는 경우, 줄여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등록한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서 분할이나 합병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것이 요게 의무 규정입니다. 원칙은. 그럼 신청을 통해서 신청받은 소관청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 결정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럼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권한은 누가 넘어오는 거예요? 소관청이 넘어오는 겁니다. 서로 권한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서 여러 번 나온 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직권으로 가는 경우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해서 절차가 밑에 박스에 5개가 나와 있죠. 그 순서도 기출 문제로 3번 나왔는데, 처음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직권으로 가는 경우는 소관청 입장에서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 첫 번째 절차가 되며, 계획에 의거해서 두 번째는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세 번째는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되니까 토지 이동 조사부가 작성이 되고, 조사부 내용대로 지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관청 내에서 작성하는 것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드는 다음에 마지막이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교재는 한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기출문제가 6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만. 안 놀래네요. 놀래야 될 때 문이니. 자, 어쨌든 간에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국장이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토지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가 어디로 신청하셔라?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실 것. 그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가는데, 직권일 경우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한다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6문제가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또 낼까요? 네, 또 내고도 남아있죠. 그건 뭐 한 문제는 안 될 수 있더라도 한두 지문은 충분히 내니까 반드시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지의 의의란 말이 나오는데, 자, 필지라는 건 아까 우리 용어 정리할 때 필지란 지번이 하나인 토지를 필지라 한다. 근데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필지라는 건 토지의 단위가 필지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 단위가 필지를 말쓰는데, 필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른쪽에 6가지 조건을 같이 해야 하는 필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필지가 되는 조건의 경우는 먼저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돼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동과 리가 같아야 하는 필지라는 얘기고, 동이 다른 경우 또는 리가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지목도 동일할 것, 지목도 같아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 역시 동일해야 될 것이고요. 네 번째 경우는 지반도 연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반 연속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필지가 이렇게 전이란 땅이 있다가 가운데로 도로가 뻥 뚫려 버리게 되면 도로를 통해서 지반이 단절돼 버렸죠. 이때 이쪽 땅이랑 이쪽 땅을 같은 필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반도 연속이 돼 있어야 할 것이고, 5번째 조건의 경우는 지족도 임야도의 축척도 같아야지만 하나의 필지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등기 여부까지 동일해야 되는데, 등기 여부 동일하다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돼 있지 않아야 한다.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필지이고, 미등기 땅도 하나의 필지로 인정해 주는데, 등기된 거와 미등기를 같이 일필지로 볼 수는 없다, 이 의미예요. 그럼 미등기도 하나의 필지가 될 수는 있는 겁니다. 등기된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시험에 내면 틀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2차처럼 문제 내진 않고요. 나중에 한번 써먹긴 합니다.
언제 한번 써먹느냐? 아까 합병 배울 때 합병이란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게 합병인데, 합병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어야 합병을 하는 거예요. 합병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울 때 합병은 10가지를 통과해야지 합병을 해줍니다. 관문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이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배울 때 요게 지난주에 배웠던 1필지 성립 요건입니다. 이렇게 배우게 돼 요거는 따로 볼 필요 없고 여기 없는 것만 따로 정리하시면 10가지가 정리가 되니까 그때 한번 써먹을 겁니다. 또 역으로 이야기 되면 이 조건을 다 갖추면 하나의 필지인가요? 맞죠?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분할하면 되기 때문에 분할한 대상이도 여기 어긋나면 분할한 대로 기하면 더 쉬워지니까 두 번 역으로 이해해서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1필지 성립 요건인데 그럼 거꾸로 이해해서 지목도 같아야 되죠. 만약에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하나의 필지로 보기 위해서 만든 땅이 바로 오른쪽 하단부에 나오는 양입지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양입지란 토지는 뜻이 주된 토지에 편입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양입지의 개념은 편입되는 조그만 종된 땅을 뭐라고 부른다? 양입지라고 부르는데 이 양입지의 뜻은 이제 아파트 단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건물이 101동, 102동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단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지목은 대가 되겠지만 여기는 외관상 도로죠. 도로. 분명히 구별할 토지가 있지만 나중에 지적할 때 보게 되면 도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대로 나와버립니다. 조그만 땅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주된 땅에 합쳐버리게 돼 있어요. 합쳐진 이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른다? 얘가 바로 양입지가 되는 겁니다. 양입지의 개념은 주된 땅이 아니라 조그만 종된 땅을 양입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로 분류하지 않고 뭐로 간다? 대로 편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개념이 논 같은 경우에 답이 있을 경우에 논은 국어가 있어야 돼. 물꼬랑이. 물을 대야 되니까 물꼬의 이 지목은 국어가 됩니다. 그럼 답에 있는 국어도 답으로 포함돼 버리니까 별도로 국어로 분류하지 않는 거예요. 합쳐지는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입지라고 부르는데 이 조그만 땅이 합쳐지기 위해서 갖출 요건의 경우는 일단 이 조그만 땅은 주된 토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또는 국어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필히 주된 땅과 조그만 땅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된 땅에 접속되어 있거나 또는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동일한 토지일 것, 다른 토지일 것, 용도가 다른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대일 경우는 양입지란 말이 안 나오고 대와 도로 용도가 다른 경우 양입이 되다 보니까 용도가 다른 땅이란 말이 나올 때 비로소 합쳐서 1필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이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요. 근데 예외는 이제 다만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제한 사유가 3개가 따라붙는데 이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양입할 수 없는 경우가 3개가 빠집니다. 전부 다 조그만 땅, 종된 땅만 제한을 하는데 종된 땅이 첫 번째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요.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합니다. 가로를 옆에다 써놓으시는데 옆에다가 과수원의 과, 목장용지의 목, 묘지의 묘, 이 3개만 써주세요. 과수원, 목장, 묘지에서 이 3개가 굉장히 중요한 지목이고 다음 시간 지목 배울 때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요거 이제 요거 설명드릴게요. 대는 양입할 수 없다죠. 대는 별도의 지목으로 분류하는데 이거 외울 건 아니고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가 지목이 전부 다 과수원이다 가정을 하고 요만큼의 여러분이 사실 집터가 있습니다. 여기 지목이 대일 경우에 이 땅 주인이 여러분이세요. 땅값은 대가 비싸요? 과수원이 비싸요? 대가 비싸죠. 이 땅을 저에게 팔을 때 비싼 땅을 싼 땅에 합쳐가지고 싸게 팔으실래요? 아니면 비싼 건 따로 계산하실래요? 이거 따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비싼 땅을 싼 땅에 합칠 수는 없으니까 과수원 안에 있는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가는 거지 양입을 시킬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경우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양입시키지는 못하게 되는데 10% 초과란 얘기는 이 대 전체 면적이 3,000제곱미터로 가정을 하고 3,000제곱미터가 있는데 요 도로의 면적이 300도 가능하고 301도 가능하다고 예를 들은 경우 그럼 3,000의 10%가 얼마인가요?
300이죠. 그럼 300까지는 편입이 되어서 전부 다 대로 분류시켜 버리는데 300으로 10%를 넘어섰네요.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지목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도로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만 양입시키겠다. 10%까지만 양입시키는 거 10%를 넘어서는 경우도 별도의 지목이지 양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10% 초과 안 했다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종된 땅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이 허용되지 않는데 330이라는 얘기는 평수로 따지니까 몇 평인가요? 100평이죠. 100평까지 양입을 시키는 거지 100평이 넘어서는 경우도 양입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세 가지예요. 대하고 10% 초과하고 335 초과하는 경우 양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데 문제를 내게 되면 친절하게 다음 중 양입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대, 2번 10%, 3번 331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적용할 줄 아느냐 물어보기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목장 용지 안에 면적이 4,500제곱미터라는 목장이 있는데 이 안에 요만큼의 전이 있습니다. 전이 400제곱미터일 경우에 이 전을 양입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양입할 수 있냐 없냐 기준은 요 세 개 집어넣어서 통과를 해야 돼요. 셋 다. 그 주된 땅이 뭐고? 목장. 종된 땅이 전이죠. 종된 땅이 대예요? 아니면 대가 아니니까 일단 하나 통과했고 10% 초과했나요? 초과 안 했죠? 통과했고 330원 초과했나요? 그럼 여기 걸렸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응용할 줄 알면은 문제 마치고 요걸 딸랑 1번 대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땅에 이게 있더라. 양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볼 때 그걸 잡아낼 줄 알면은 답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뭐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 10% 330은 기억하실 부분이고 나중에 요거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응용해서 푸는 문제 나올 테니까 그때 문제풀이 들어갈 때 잡아내시면 될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요거 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대하고 또 하나 10% 초과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 330을 초과할 때 양입하지 못한다.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등록사항 중 지번에 따라 보는데 지번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줄줄이 따라 붙어요. 지금부터 지번도 거의 매회 하나씩 꼬박꼬박 나온다고 보면 맞습니다. 올해도 기출문제 26회도 기출을 했는데 지번이란 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지번이라고 부르고 지번의 밑에 보니까 본번과 부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것이 단식지번 복지지번 나와 있죠. 지번의 기능은 한번 읽어보시고 지번의 경우는 누가 부여하느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지적 소관청에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부여할 때는 순서가 북서쪽에서 번호가 시작이 되어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지번 진행 방향이 됩니다. 시작은 어디고? 북서, 끝나는 방향은 남동인데 이거는 바로 확인되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지번의 생긴 형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번 생긴 형태가 10번 지번도 있고 30번도 있고 10의 1번 또는 30의 1번에서 지번 형태가 이 네 가지 형태를 갖게 됩니다. 지번이 10번, 30번 나온 지번을 번번만 된 지번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지번은 앞에 번호는 번번이고 뒤에 번호가 부번이 되어서 지번이 번번이란 번호와 부번이 만나서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번번 하나만 나온 지번을 다른 말로 부를 때 얘를 단식 지번이라고 부르고 번번과 부번 같이 나온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번의 여기에 표기예요. 그럼 지번은 번번만 구성할 수도 있고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부번만으로 지번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지번의 구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표기할 당시에는 10과 10의 1 원칙은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번 앞에 한글 산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산자 쓰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는 산자가 붙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가진 땅이 산 10번지일 경우 떼야 될 대장은 임야대장 떼는 것이고 도면도 임야도 떼면은 등본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10번지일 경우는 토지대장 떼는 것이고 도면도 지적도 떼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점인데 그럼 산자 붙이는 게 언제 붙인대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것에 산자가 붙더라.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상에서 지목이 임야의 경우에 지번 앞에 산을 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맞는 말 틀린 말?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산을 쓰고 안 쓰고는 지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장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뭘 따라간다고요? 대장 따라. 지목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임야대장에는 임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임야가 아닌 땅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절 있죠, 절. 절이 주로 어디 있나요? 산 속에 있잖아요. 절의 지목은 좀 이따 배우게 되면 종교용지라고 배워요. 뭐라고요? 종교용지를 배우는데 이 절 주소 보게 되면 그냥 몇 번지가 아니라 산 몇 번지로 나옵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산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여긴 임야다. 임야인데 조그만 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절은 지목이 종교용지예요. 그럼 이을 때가 전부 다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따로 떼서 조그만 땅 요거 하나만 토지대장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진 않으니까 비록 종교용지지만 등록을 임야대장 시켜버립니다. 그냥 같이 관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용지가 등록이 어디 되더라? 임야대장, 임야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집안 산자가 붙다 보니까 절 달력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산 몇 번지로 나옵니다. 또 남자분들, 여자분들 공 치시는 분들 골프장이 주로 어디 있나요? 산에 있지 않나요? 골프장 지목은 뭘까? 골프장 지목은 이따 배우면 종교용지, 체육용지입니다. 뭐라고요? 체육용지인데 골프장의 경우 나중에 그린픽 계산하고서 나중에 영수증 딱 보게 되면 골프장 주소가 무슨 리 산 몇 번지로 나와요. 왜 산자가 붙어 있을까? 임야도 아닌데.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를 할지라도 등록한 장부가 어디다 보니까 임야 대장이기 때문에 산자가 붙는 것이지 지목 따라 부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문제는 아니고 간평사 문제에서 지목이 임야의 경우에 산을 부여한다. 이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지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라? 대장 따라가는 거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일 경우만 뭐가 붙는다? 산자가 붙는다. 주의하시고. 또 집안이 본본과 부본 구성하는 경우에 본본과 부본 사이는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할 것이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표시는 뭘로 하시고 작대기 읽을 때는 의 구별시켜 드렸는데 구별시켜 드린 이유도 기출문제에서 출제하기를 집원이 본본과 부본 구성하는 경우에 본본과 부본 사이는 작대기 또는 의로 표시합니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이거는 뭐 하는 것이고 표시하는 것이고 얘는 읽는 거지 표시하는 게 아니어서 틀린 말을 출제했으니까 구별하시라고 표시는 뭘로 하셔라? 작대기 읽을 때는 의 구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10, 의, 1, 산, 10의 1 이렇게 읽는 거지 10-1 읽으면 안 돼요. 10-1 읽었다간 내년에 다시 공부합니다. 올해 끝내야죠? 세 번만 끝낼 거예요? 나머지 내년까지 하시려고? 사람은 오래 보면 기분 좋겠지만 갈 때는 빨리빨리 가야 돼요. 맞죠? 화이팅!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반드시 잡을 거 잡으시고요.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이제 밑에 집원 표기 형태따른 분류는 시험에 안 내니 그건 따라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요약집 나갈 때는 설명 드릴 부분이고 넘어가서 이제 페이지 24페이지에서 집원 부여 방법에서 그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처음 나온 것이 단위에 따른 분류말이 처음 따라 나오겠을 겁니다. 단위란 것은 그 지역이 넓으냐 좁으냐 보고 나오는 것이 단위인데 세 개로 세 번에서 나온 것이 처음 나온 게 지역 단위법이 있고 두 번째가 도엽 단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은 단지 단위법에서 이 세 가지가 단위에 따른 분류란 씁니다. 먼저 쉬운 것이 단지 단위법인데 다른 말로 블록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블록식. 블록식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주로 개발된 지역일까 개발 안 된 지역일까? 개발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된 지역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활동에서 구역이 정리된 지역은 이제 블록식을 많이 씁니다. 시골 땅 가가지고 블록이 어디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한 지역 또는 농지 같은 경우도 구역이 정리된 지역은 블록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세분할 것은 지역 단위법, 도엽 단위법 두 개를 세분할 것인데 지역과 도엽은 정반대관계에 있게 됩니다. 서로 정반대관계인데 둘 다 위험은 헷갈리니까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역, 도엽 어떤 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지역이 쉬워 보이죠? 보기는
쉬운 말은 이게 더 쉬운 말입니다. 도엽이란 말이. 도엽은 한자로 그림도자에도 옆자 이벽자예요. 뭐라고요? 그림도자에 이벽자라고 쓰는데 도 옆구릅니다. 이렇게 도 옆에서 도엽의 뜻은 그림도자 이벽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림에 무엇이 있다.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제 풀게 되면 여름에 나뭇잎 가지를 딱 잡은 경우에 달린 이파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도면에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는 도면에 장수가 많다, 적다? 많다가 되는 겁니다. 장수가 많다는 얘기는 지역이 넓은 지역, 좁은 지역? 넓다가 되겠죠. 도면에 장수가 많고 지역이 넓은 지역은 도엽 단위법을 통해서 집어넣어 무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지역은 정반대라 그랬으니까 도면의 장수가 적고 지역이 넓지 않고 좁은 지역은 지역 단위법을 쓰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맥이 되는 말은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도엽 이 말만 풀면 쭉 풀리는 겁니다. 도엽의 뜻이 뭐라고요? 한자어 뜻이 그림, 도자의 이벽자다. 이 말은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림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파리가 있다. 이 말은 도면에 장수가 많고 지역이 넓다 해석하는 것이고 지역은 정반대니까 장수가 적고 지역이 넓지 않고 좁은 지역은 지역 단위법을 채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채택을 해요. 도엽 단위법을. 왜? 동이 넓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진행 방향에 따라 기본이란 말이 따라 나오는데 맨 밑에 기본이란 것은 기자가 한자 일어설 기자를 기체를 씁니다. 남자분들 군대 생활할 때 기상 그런 뻘떡 일어나지 않나요? 그때 기자를 쓰는데 기본이란 것은 번호가 일어난 방향을 기본 그럽니다. 책이 두 권이 있고 여기는 한글로 된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쪽은 한자로 된 책이 있는데 한글과 한자 책 놓고 봤을 때 한글 꺼내는 경우는 가로 쓰기 하다 보니까 일자를 여기다 주고서 가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진행 방향이 될 것이고 한자 책 같은 경우는 일자를 여기다 주고서 세로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일자 시작된 이 위치가 어디냐 보고 따진 것이 기본의 위치가 됩니다. 위쪽이 방위표로 북쪽이 될 것이고 여기는 남, 동, 서 여기도 북, 남, 동서가 있게 되면 한글권의 경우는 어디에서 일자가 시작이 됐어요? 북서에서 번호가 시작이 됐죠? 이거를 북서에서 번호가 일어나서 북서 기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자권의 경우는 일자 시작된 위치가 북동이니까 여기를 북동기번이라고 부르는 게 왜 차이점이에요. 그럼 시작이 북서란 얘기는 끝나는 방향은 북의 반대말은 남이 되고 서의 반대말은 동이 되니까 우리 한글권의 경우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로 부여하는 것이 지번 진행 방향이 됩니다. 이놈의 졸음신은 자꾸 오는데 그죠? 사람 얼굴 보고 나봐 졸음신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맞아. 졸음신은 오지 말고 찍신 오시라 그래. 잘 찍을 때 아시겠죠? 기도를 하세요. 신 바꿔달라고. 자, 그 다음에 한자권은 시작이 어디래요? 북동이니 끝나는 방향은 남에서 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걸로 집원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말이 이쪽에서 집원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셔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나가도록 집원을 부여하더라. 이 말이 따라붙은 것이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 진행 방향에 따라 분류는 또 세 개가 따라 부는데 진행 방향이라는 것은 먼저 나온 것이 사행식 그럽니다. 사행식의 사자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 사자입니다. 그럼 뱀이 기어가는 형상이라는 얘기가 사행식의 뜻인데 뱀은 앞으로 간다고 배웠어요? 옆으로 간다고 배웠어요? 지 맘대로 갑니다. 가고 싶은 대로. 필지배를 불규칙한 지역은 사행식을 많이 쓰는 것이에요. 주로 농촌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내에서 많이 쓰는 것이 사행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뱀은 앞에는 옆으로는 가지만 뒤로는 못 가죠. 뱀은 빠꾸기가 없어요. 뱀에게는. 또 빠꾸기 없는 동물이 하나 또 있죠. 백 못하는 동물. 캥거루. 캥거루도 오로지 전진이지 빠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해군들 휘장에는 캥거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뭘까? 임전무퇴.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의미를 새겨내려고 캥거루가 들어가 있고 오토바이도 빠꾸 못하죠. 여기는 폭주적 나밖에 없었나 봐요. 자, 오토바이도 빠꾸가 안 되고 비행기도 빠꾸가 안 됩니다. 뒤로 가는 것 같은데 뒤로 가는 건 비행기가 이제 탑승 다 끝나게 되면
나중에 공항관리에서 가서 보세요. 이 트럭이 앞바퀴 딱 대고 밀어요. 뒤로 쭉 밀어요. 비행기가 빠꾸 하는 게 아니라 쭉 밀어놓으면 돌아 나갈 만큼만 뒤로 밀어버립니다. 쭉 밀고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지 자체가 빠꾸를 안 해요. 그랬더니만은 의심이 생기니까 또 그걸 막 확인하려고 막 노력하더라. 그래서 직접 제 후배 아시아나에 있는 그 후배를 전화 통화해가지고 바꿔줬더니만은 아, 네, 그렇군요. 그러고 넘어가더라. 그래서 갑자기 아, 형 왜 전화했어?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안 믿잖아. 그래가지고서 술 먹다가 전화해서 확인시켜 준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비행기 탈 일 있으시면 나중에 창문으로 가만히 보세요. 옆에 비행기 그러면은 이륙하기 전에 이렇게 트럭이 이렇게 생기가 되고 앞바퀴를 쭉 대고서 쭉 밀어요. 그러면은 쭉 밀려나갔다 돌아나가는 게 비행기고 빠꾸는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사형식 일단 이해 갔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방식 사형기사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기우식이 따라 부르는데 기우식이란 것은 홀짝을 한자어로 기우 그럽니다. 그럼 도로 진행 중심으로 해서 도를 중심으로 해서 홀짝 부여할 때 기우식의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가 있다 가정을 하고 좌우측 나눕니다. 좌측에는 홀수로 부여하고 우측은 짝수만 부여할 때가 기우식의 뜻인데 홀수를 한자어로 기수라고 부르고 우수를 짝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우식은 홀짝을 한자어로 기우란 말 쓰는 것이에요. 그럼 지번 부여할 때 이쪽을 1주고 2주고 3주고 4주고 5, 6 이런 식으로 한쪽 홀수만 다 부여하고 짝수만 다 부여하는 방식을 기우식이라고 쓰는 겁니다. 기우식을 사용하려면 전제 조건은 도로가 발달이 돼 있어야 하니까 도로가 발달된 지역, 즉 시가리 지역 내에서 많이 쓰는 것이 기우식이고 이 기우식을 지금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도로명 주소를 여기서 쓰는 겁니다. 다녀보시면 건물 전면에 표지판부터 이거 무슨 로 며칠 써 있죠? 그게 주소예요. 여기 중앙로일 경우에 도로 이름이 중앙로 6번지란 말은 여기 6번이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여한 것이 도로명 주소인데 이 책을 알면은 쉽게 찾아가요. 옆에 이 큰 도로가 있으면 우리도 조그만 새길들이죠. 새길 여기 조그만 새길 이렇게 하나 있다. 이렇게 새길 이렇게 있게 되면은 도로명 주소가 중앙로일 경우에 이쪽은 홀수죠. 이쪽이 그럼 중앙로 1길, 중앙로 2길, 중앙로 3길, 4길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앙로 4길일 경우는 이 안에 어디 붙은 길이란 얘기예요. 이 체계만 알면은 땅 찾아갈 때 굉장히 쉽게 찾아가요. 근데 책을 모르니까 갑자기 그냥 도로명조 사용합니다. 편리합니다만 신나게 광고만 했지 이런 책에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모르니까 못 쓰는데 조금만 응용할 줄 알게 되면은 내비 없더라도 무슨 놈만 찾아갔을 때 보고서 이제 아 일로 가면 뭐가 있구나 찾아가면 다 찾아갑니다. 요게 도로명조서의 책이에요. 어쨌든 기호식은 쓰는 지역이 어디다? 시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6페이지에 단지식이란 말은 밑에 그림처럼 1단지, 2단지에서 블록식으로 부여할 때가 단지식 그럽니다. 그럼 주로 어디가 되느냐? 구역이 정리가 된 개발사업 시행지역은 1블록, 2블록 정한 다음에 지번 부여할 때가 단지식이라는 데를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절충식은 지금 떠드는 거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 중에서 두 개만 어울려 쓰는 경우를 절충식이라만 사용을 하는데 하나만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서 어려운 말은 기후식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후란 말은 뭐다? 홀짝을 기우 그럽니다. 여기까지가 지번부의 방법이 될 텐데 여기는 시험에 내질 않으니까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밑에 지번의 부여 기준에서 따라 붙는 것이 거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고 써놨었느냐 실판을 써놓기를 지적 소관청이 부여하시되 방법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셔라. 그래서 북서 남동이라는 얘기는 남북으로 된 땅의 경우는 북에서 남이 되는 것이고 동서로 된 땅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얘기예요. 밑에 그림이 A, B, C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A번에 일자가 어디 위치하고 있나요? 북서쪽이죠. 거기에 북서기번에 일자 시작된 위치고 B번 그림은 가로로 되어 있네요. 그럼 가로로 되어 있는 건 서에서 동으로 오다 보니까 111, 111의 1, 111의 2, 111의 3 이렇게 부여한 것이 지번 부여 순서가 될 것이고 C번은 남북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27, 28 내려오는 겁니다. 그 그림 보고 뜻 이해 갔어요? 여기 북서기번에 진행 방해들을 기하시면 되고
이제 2번서부터 대부분 다 암기할 사입니다. 2번이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등에 따른 지번부여란 말 나오는데 시험은 이쪽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을 경우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해서 원칙 읽어보게 되면 원칙은 이 대상 토지와 인접한 토지가 있게 되면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인접 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 말 뜻은 이렇게 요만큼의 매립지가 있더라. 지번 부여할 때 몇 번이냐 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땅을 지번 부여할 당시 이 땅이랑 뭘 찾아야 돼요? 인접한 땅을 찾아야 돼요. 이 땅 인접한 땅이 세 필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얘가 5의 1번, 6번, 7번 있다 가정했을 경우에 이 땅 지번이 몇 번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지번 부여할 때는 이 땅과 인접한 땅이 지금 세 개가 있죠? 세 개 중 본번된 지번은 6과 7이고 얘 부번이잖아요. 얘는 예선 탈락 빠져야 되고 빠른 본번은 6번이 빠르니까 이 토지 지번은 6의 1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6의 1을 주게 되면 토지 위치 파악할 수 있어요? 어디 위치하고 있다? 6번 옆에 있다고 위치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번 위치, 지번 가지고 토지 위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지번에게는 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접 본번에 뭘 줘라? 부번을 줘라 이 원칙이에요. 원칙이 부번이라는 얘기는 그럼 예외는 뭐가 될까? 지번은 본번이 있고 부번이 있는데 여기서는 뭘 원칙으로 썼대요? 부번을 원칙으로 썼대요. 그럼 예외는 본번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예외 규정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3개가 빠집니다. 여기는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3개가 따라 나오는데 처음 나와 있는 것이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그 다음 지번 줄 수도 있다. 요 지역이 섬입니다. 섬 지역에서 여기 제일 마지막 지번을 가정하게 되면 7번일 경우에 여기 최종 지번일 경우에 얘가 몇 번 주면 돼요? 8번 줄 수도 있다요. 6개를 준 경우도 토지 위치 파악할 수 있고 얘가 만약에 제일 마지막 지번일 경우는 8번 안 썼죠? 여기 8번 줄 수도 있다요. 8번 줘도 7번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위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다가 첫 번째 예외 규정이고 두 번째 경우는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가 예외 규정인데 이 말 뜻의 경우는 이제 거리상 멀다는 얘기는 여기 6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시간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여기에 섬이 하나 발견이 돼 버려요. 뭐가 하나 발견됐다고요? 섬. 그럼 섬도 등록해 줘야겠네요. 그럼 얘랑 인접했던 것이 인접받아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얘한테 부번 주장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깨끗하게 본번만 줄 수도 있다 이 뜻이 두 번째 사이고 세 번째 경우는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도 부번을 좀 복잡해지니까 본번만을 줄 수 있다 해서 이 세 가지란 말이 껴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예외가 따라 붙게 됩니다. 아직은 처음이니까 이건 외우지 마시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건들지 마시고 요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이게 우선이니까. 원칙 어떻게 부여한대요? 인접 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강의 듣는 이유는 강의 들은 걸로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강의 들은 내용 가지고 책을 볼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꾸 들리는 소문이 이제 하시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질문이 강의 들을 때 다 알아듣겠대요. 근데 문제 보면 답이 안 나온대.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내가 눈으로 봐서 그걸 알 때 아는 거지 들어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니까 들은 거는 강의 듣는 거는 내가 책을 볼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를 듣는 거지 들어서 문제 푸는 건 아니니까 공부할 때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나온 것이 분할입니다. 분할이 있는 경우 토지를 나눌 때가 분할인데 원칙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선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뭐라고요? 이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다. 근데 이 말을 풀고 들어가는데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이렇게 10번 땅 있다 가정을 하고 10번을 돌로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야겠네요. 목소리 번호치기니까. 그럴 경우 분할 후에 하나의 별자 어떤 거 주래요? 전지번 그대로 줘라. 그럼 10번 하나 그대로 줄 것이고 이 10번이 9번을 썼나요? 아직 안 썼지요? 하나 10번 그대로 주고 이쪽 땅은 10의 1로 가는 겁니다. 10번 분할 시에는 하나는 10번, 하나 10의 1로 가는 것이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할을 또 하게 되면 10번을 돌로 쪼개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하나 옛날 집은 그대로 줄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제일 마지막 최종 부번이 몇 번이에요? 누가 자꾸 다시라 그래? 최종 부번은 1번. 얘는 본번 부번이잖아요. 그럼 사용한 제일 마지막 부번은 1번이니까 그 다음 부번은 2가 되니까 10의 1을 썼기 때문에 여기는 10과 10의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10번을 또 분할하게 되면 10번 그대로 주고 10과 10의 3 얘를 분할하게 되면 10의 1 그대로 주고 10의 4 또 분할하면 10의 5 두 번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분할할 때 본번은 건들질 않아요. 본번은 가만히 놔두고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뭘 자꾸 주는 거예요 지금? 부번 자꾸 주는 것을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말 뜻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 지번 제도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10번을 건들질 않으니까 오케이? 10번은 이 안에 어딘가에 있다요.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나쁜 점은 10의 3, 10의 4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분할 시점에 다른 경우는 부번은 안 이어집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이제 나쁜 점이 있지만 본번을 건들지 않았으니까 이 안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부번 체계의 장단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예외 규정인데 예외 규정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써야 되냐? 다만 분할하는 필지상에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땅에 분할내기 전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찾았어요? 네, 그럼 분할할 때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게 되면 이때는 분할 전의 지번을 분할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이 땅에다가 우선 부여 여기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규정이 아니라 이게 왜 나왔나 보자고요. 이 말이. 자, 잠깐 보시고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부번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하나 있다 가정을 하고 이 땅이 건물이 여기 있는데 지번이 5번입니다. 오케이? 5번일 경우에 이 토지 대장의 경우, 토지 등기부의 경우 마찬가지 건물,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의 경우도 다 지번은 5번이다 보니까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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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죠? 5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땅은 분할을 했대요. 분할을 딱 하게 되면 여기가 5번이 되고 여기가 5에 1이 돼야 되죠? 순서적으로. 그럼 여기는 지금 분할된 것은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은 가만히 있잖아요. 토지가 쪼개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이쪽 땅이 5일로 바뀌는 경우에 이 건물 주인이 갖고 있던 이 기존의 5번 지번이 다 5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그럼 자기 쓰는 주소도 뭘로 써야 돼요, 앞으로? 5일로 써야 되죠? 이게 편할까?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니면 거꾸로 여기도 5번을 주고 여기를 5일을 줘버리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장부들은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부번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바에는 분할할 때 방향 따지지 말고 건축물이 있게 되면 이 건축물 있는 땅에다가 분할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땅 쓰는 사람도 자기 집을 계속 5번 사용할 수도 있고 종전 장부들을 손댈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더 편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주거와 사무실 있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 예외는 안 넣어도 좋으니까
이거부터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외울 사안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외우시고 나중에 이 그림이 풀려요. 그 다음에 합병할 때 얘기는 합병도 원칙은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선순위의 개념은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본번이 있을 때, 본번이 있는 경우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 지번의 개념이에요. 그럼 선순위의 모델은 예를 들어서 책에는 박스로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100자 빼고 5번, 6번, 7번 합병하더라. 가장 빠른 지번은 5번이 되겠죠. 6번, 7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 합병되는 순간 가장 빠른 지번은 5의 1이 되겠죠. 6의 1번 다 없어질 것이고 7의 1번까지. 근데 이번에는 5의 1번, 6의 1번, 그 다음에 17번, 18번 이 네 필지 합병하는 경우는 본번도 있고 부번도 있는 경우는 부번은 일단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빠른 본번은 17번이 지번이 되니까 본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가 지번이다. 이 뜻이에요. 요 세 개가 선순위 모델입니다. 그 밑에 표 보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거기 선순위 모델이고 예외 규정은 합병하는 필지사항에 마찬가지로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이 건축물이 있는 땅의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여기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이 여기에 따라 붙어 있어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지번이 위에 끄집어 내려와서 5번, 6번, 7번 세 필지 합병합니다. 몇 번의 지번일까? 5번의 지번이 되겠죠. 가장 빠른 지번. 근데 이번에는 5, 6, 7 합병하는데 7번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답니다. 그럼 합병 후 지번이 몇 번이 될까요? 하나, 둘, 셋. 7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아씨 건물 있는데 여긴 건물 있다고 무조건 7번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없잖아요 아직. 그럼 토지 소유자가 7번 달라고 이거를 신청했을 때 이때는 7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나왔죠? 분할하는 경우 신청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긴 신청 안 해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는데 합병할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청했을 때만 주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여러분이 7번 땅의 소유자세요. 여러분이 오케이? 7번 땅 지번 좋아요 나빠요? 7번 럭키 세븐 좋잖아요. 이 땅을 이제 갖고 계시다가 5번 땅, 6번 땅을 사서 합병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합병할 때 지번이 5번으로 바뀌면 좋겠나요? 아니면 7번 그냥 썼으면 좋겠나요? 7번 썼으면 좋겠죠 그냥. 그럼 7번 달라고 신청해라요. 신청했을 때는 그 지번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이 분할할 때 신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여기 신청을 통해 부여가 되니까 이게 주의할 점이에요. 그럼 이 주거와 사무실은 두 번 나옵니다. 분할할 때 한 번 나오고 합병할 때 한 번 나오는데 분할은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합병은 신청을 해야 주니까 이게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 예외 규정에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3월달 또 나가니까 지금 원칙만 잘 잡고 넘어가셔도 성공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인데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경우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좀 테마가 좀 있긴 있는데 자 개발사업 시행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불규칙한 땅이 있다 가정을 하고 이일대 땅이 이렇게 불규칙한 시골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을 개발사업을 통해서 예쁘장하게 도를 뚫은 다음에 이렇게 구획을 정리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만약 개발사업 시행하기 전에 지번이 5번이 있고 6번이 있고 7번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이 있을 경우에 이 땅을 개발사업해서 이렇게 구획을 정리한 경우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테마가 좀 있어요. 땅이 깨끗해졌나요? 깨끗해졌죠? 그럼 지번도 깨끗하게 쓰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보니까 원칙은 지번을 깨끗하게 부여하려면 본번이 깨끗할까 부번이 깨끗할까? 본번이 깨끗하다 보니까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만 쓰래요? 본번만. 그럼 쓸 수 있는 지번 몇 개가 있을까요? 본번만 쓰라는 얘기는 5번 쓸 수 있고 6번 쓸 수 있고 7번 쓸 수 있대
여기 부번이죠. 부번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본번만 쓰는 것이 내용이다. 근데 본번도 밑에 보니까 다음은 제외한다 해서 못 쓰는 본번이 두 가지가 빠져나옵니다. 본번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본번이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 안과 사업시행지역 밖에 동일한 본번이 있는 경우 이 집원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못 써요. 이거는 집원은 사람이 부여하는 겁니다. 누가 부여한다고요? 사람이 부여하는데 부여하다 보니까 똑같은 집원 두 개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고요. 사업시행지역 안에도 5번이 있는데 밖에도 5번이 들어왔습니다. 집원이 지금 똑같은 집원이 몇 개 있어요? 안과 밖에 두 개가 들어왔죠? 이런 경우 발생할 수가 있더란 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하나는 의무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밖에는 사업 시행했어요? 안 했죠? 밖에 그냥 쓰라고 놔두고 안에서 이 집은 안 써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안 쓰는 일 밖에 쓰라고 양보하는 겁니다. 그럼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고, 또 하나가 이제 사업 시행 지역 경계에 걸친 집원도 사용할 수는 없다가 되는데, 이 말은 얘도 죽어버리니까 쓸 집은 몇 개 남았나요? 두 개가 남았는데 7번 땅이 2만원 토지 하나의 필지예요. 7번 땅 일부가 사업에 포함돼 버린 겁니다. 그럼 사업 시행도 안과 밖에 걸치게 되면 토지는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해서 밖에는 사업 안 했으니까 바뀐 게 없으니까 7번 쓰라고 주고 안에서 이 집은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못 쓰는 이유는 조금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밖에 쓰라고 양보하는 겁니다. 원칙은 뭐만 쓰는 게 원칙이래요? 본번만 쓰면 깨끗하니까 본번만 사용을 하는데 본번은 못 쓰는 본번이 두 가지가 있더라.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고 경계에 걸친 집은 사용하지 못한다 해서 두 개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외 규정이 어떤 말에 따라 붙느냐. 그럼 지금 칠판상에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집원수 몇 개 남았나요? 하나 남았죠? 새로 부여할 숫자죠. 도로 빼고. 여섯 개죠? 아닌가? 맞잖아요. 쓸 집은 몇 개 남았고 하나. 부여할 토지 숫자는 6개. 어디가 더 적어요? 종전 집원이 적지 않나요? 그럼 예외 읽어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집원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집원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칠판 보니까 이제 종전 집원은 몇 개 쓸 수 있고 하나. 새로 부여할 집원은 6개. 어디가 적어요? 종전 집원은 적잖아요. 이 말은 6필지 집원 부여해줘야 되는데 쓸 집원 몇 개밖에 안 남았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집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면 집원을 메꿔야 돼요. 메꿀 때 어떻게 메꿀 것이냐인데 메꾸는 방법은 블록식으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다음에 세 번에서 부번 부여할 수도 있고, 이 말은 I 2부 여기를 그냥 1블록 쪼개입니다. 여기를 2블록 쪼개서 1블록에 1, 1블록에 2, 1블록에 3, 2블록에 1, 2블록에 2, 2블록에 3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것도 깨끗한 방법이니까 요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부여하지 않고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말 뜻은 쓸 집은 몇 개 남았었어요? 아까 하나 남았죠? 여기도 6번을 주고 아까 우리 화곡동 제일 마지막 점은 몇 번이었었나요? 300이었었지? 예를 들어서 여기 301, 302 이렇게 갈 수도 있다요. 이래도 집어는 깨끗하니까. 그럼 이 말에 따라 붙는 거는 이 말이 나올 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풀려나가요. 원칙은 뭐만 사용한대요? 종전 집원 중 본번만 사용을 한다. 여기까지 같이요. 본번도 사용할 수 없는 본번이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 뺄 거 빠지니까 집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하게 되는 것을 종전 집원의 수가 새로 정할 집원의 수보다 적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둘째는 하나를 메꾸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논점이 이제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지번 부여 시기가 공사 준공 후가 원칙이지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은 미리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서. 미리 부여할 당시에는 뭘 따라 부여할 것이냐도 기출 문제인데, 부여할 당시에는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지번은 미리 부여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것도 가능해서 기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을 해서 똑같이 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엔 준용하는 경우는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구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세 번째가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 방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에요.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올 말이 지번의 변경이 있습니다. 지번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나올 말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되고, 행정구역 변경이 있습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축척을 변경합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해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면 공부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쉽게 안 나와요. 왜? 따로따로 끝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배우는 지번이 다음 주에 그대로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토지이동 배울 때 신규등록 배웁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또 나와요, 이거. 등록전환할 때, 분할할 때, 합병할 때 계속 나오는데 이 공부한 부분을 알고 넘어가시면 다음 주 수업 들을 때 톡톡 치면 돼요. 그냥 배운 거 치고 나가면 되는데 오늘 배운 지번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다음 주에 따로따로 다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사항을 잘 잡아놓으시면 다음 주에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가고 오늘 배운 사항이 날아가 버리면 다 새로 외우셔야 돼. 이게 나쁜 점이에요. 그러니까 총론 파트 공부 잘 돼 있으면 뒤에 가서 강론은 편하니까 지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준용한다는 얘기는 모르면 할까 이쪽에서. 준용한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똑같다. 그럼 옛날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당시에 상 받는 입장이 있었죠? 공모자 표천장 준다거나 상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 안 받는 사람은 좀 물개 아닌가요? 물개예요? 상 받는 입장이에요? 상 받으면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억지로 치기 싫어서. 그럼 상 줄 때 한 사람은 이 사람은 품행이 방정하고 뭐 학업이 우수해서 뭐 어리버리해서 표창장을 수여하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하동문 그러지 않나요? 그 이하동문이 준용한다요. 똑같이 가는 경우가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저기 세 번 출제했습니다. 저기서만 가지고도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집어는 박스에 미리 압축해 놓은 게 있으니 그거 반드시 나중에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번 변경까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번은 소관청에 부여했지만 지번이 순차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변경할 수가 있는데 변경은 소관청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권자가 누구래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게 중요한 얘기고 그럼 지번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은 안 보셔도 되고요. 지번 변경 승인 신청서에다가 사유를 기재하고 지적도 임의도를 뗀 다음에 승인 신청 들어가면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럼 승인 있는 경우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이게 문제인데 맨 밑에 방법 보니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찾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번의 변경은 두 개밖에 안 물어봅니다. 승인권자가 누구입니까? 그거 하나 하고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까지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번이고 매회 잘 내니까 외울 건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외우지 마시고 말뜻만 좀 이해하시다가 한 5월달쯤 가서 그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이제 지목부터 해서 1시간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